성공은 때로 가장 큰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여기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젊은 CEO였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전 아내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허름한 골목길을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생각에 잠겨 익숙한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길거리 음식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소녀였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팔찌 하나에 얼마니?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에 3,000원이에요. 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소녀는 익숙한 듯 능숙하게 거스름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소녀가 거스름 돈을 셀 때마다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세는 특유의 리듬, 정확히 넷에 한 번씩 손가락을 튕기는 그 습관, 그것은 그의 전 아내가 늘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소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아저씨, 7,000원입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다 가져. 7,000원은 안 받아도 돼. 소녀는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팔찌값이고 거스름 돈은 아저씨 돈이잖아요. 소녀는 억지로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작은 온기,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외치고는 팔찌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소녀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전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꺼내보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연의 환한 웃음, 그녀의 따뜻한 손, 그리고 거스름 돈을 세던 그 버릇. 그는 자신이 가진 기억의 조각들이 정말 전 아내의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독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갔던 시장 그곳에서 장사하는 어린 소녀에 대해 알아봐줘. 이름, 나이, 가족관계 최대한 자세히. 며칠 후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비서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소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름은 하연이고 올해 10살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고 계셔서 하연이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팔찌를 팔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열어보았습니다. 소녀의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그는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수진, 지연이 아니군. 그의 표정은 깊은 허탈감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그 시장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 팔찌를 좀 더 사고 싶은데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들었어. 괜찮다면 집까지 데려다 줄까? 소녀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그의 진심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녀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한 작은 방. 병색이 완연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 아내와 전혀 닮지 않았어.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하연이가 팔찌를 파는 걸 봤습니다. 아주 예쁘더군요. 그런데 그 애가 돈을 세는 버릇이 제 전 아내와 똑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 그 버릇이요? 그건 제 버릇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돈을 셀 때마다 손가락을 튕기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제 남편은 항상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나중에 우리에게 딸이 생긴다면 꼭 그 버릇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하연이에게 어릴 적부터 장난처럼 가르쳐줬어요.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전 아내가 그 습관을 가졌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아내는 그저 웃으며 거스름 돈을 세워줄 뿐 그런 습관은 없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아내와 결혼하기 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던 한 소녀. 그녀가 거스름 돈을 세는 모습에서 전 아내를 떠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완벽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는 소녀와 어머니의 사연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진 이유, 병든 어머니와 홀로 삶을 꾸려가는 소녀의 기구한 운명.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거 그의 회사가 저질렀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사장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무고한 직원이었던 소녀의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녀와 어머니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자 속죄였습니다. 소녀의 밝은 미소와 어머니의 다정한 습관은 그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마주하게 하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끌어안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소녀와 어머니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후회에 갇히지 않고 오직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에게 주어진 차갑고도 따뜻한 운명의 증거였습니다.